목숨을 살려주신 것도 고맙지만 사람을 사람으로 대해주신 게 제일 고마워요. 그 말을 남기고 강재훈 회장은 떠났습니다. 저는 그날 밤 한참을 울었어요. 기쁜 눈물이었습니다. 그로부터 석 달이 지났습니다. 제 가게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손님이 줄을 서는 가게가 됐습니다. 방송에도 나왔거든요. 재벌 회장이 극찬한 국밥집이라는 제목으로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손님이 끊이질 않았어요. 대전뿐만 아니라 서울, 부산에서도 찾아왔습니다. 여기가 그 유명한 정국밥이에요? 회장님이 매주 오신다던데 오늘은 계세요? 국밥 한 그릇에 얼마예요? 가격은 올리지 않았어요. 여전히 7,000원이었습니다. 강재훈 회장이 그러더라고요. 가격은 올리지 마세요. 서민들도 먹을 수 있어야 해요. 저도 그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아들은 매일 가게에 나와서 일을 도왔습니다. 처음엔 서툴렀어요. 설거지도 제대로 못하고 주문도 헷갈려 했죠. 엄마 미안해. 내가 너무 못하지. 괜찮아. 천천히 배우면 돼. 하지만 아들은 열심히 했어요. 한 달, 두 달 지나니 제법 잘하더라고요. 손님 응대도 친절하게 하고 주방 일도 거들었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제게 말했어요. 엄마, 나 이 일 좋아. 처음으로 보람을 느껴. 그래? 다행이다. 엄마가 30년 동안 왜 이 가게를 지켰는지 이제 알 것 같아. 아들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손님들이 맛있게 먹고 웃는 거 보면 기분이 좋아. 내가 누군가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 같아서. 저는 아들을 꼭 안아줬어요. 우리 아들, 이제 다 컸구나. 강재훈 회장은 약속대로 매주 토요일마다 가게에 왔어요. 정장이 아니라 편한 옷차림으로요. 그리고 주방에서 일을 도왔습니다. 회장님, 손님들 놀라잖아요. 괜찮아요. 이러는 게 좋아요. 강재훈 회장은 앞치마를 두르고 설거지를 했어요. 테이블도 닦고 국밥도 날랐습니다. 처음엔 손님들이 놀랐어요. 저 사람 진짜 강재훈 회장 맞아? 맞는 것 같은데. 설거지를 하고 있어. 하지만 곧 익숙해졌습니다. 강재훈 회장은 손님들과 스스럼 없이 대화했어요. 맛있게 드세요. 회장님, 사인 좀 받아도 돼요? 물론이죠. 강재훈 회장은 웃으며 사인을 해줬어요. 어느 토요일 저녁 마감 시간이 됐어요. 마지막 손님이 나가고 저와 강재훈 회장, 아들 셋이 남았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어요. 제가 말했어요. 강재훈 회장은 웃으며 앞치마를 벗었습니다. 저야말로 즐거웠어요. 우리는 함께 남은 국밥을 먹었어요. 말없이 편안하게요. 강재훈 회장이 국밥을 먹다 말고 물었어요. 사장님 행복하세요? 네. 지금 행복하신지 궁금해서요. 저는 주변을 둘러봤어요. 깨끗하게 정리된 가게, 옆에 앉은 아들, 그리고 따뜻한 국밥. 행복해요. 제 목소리는 떨렸어요. 평생 이렇게 행복해 본 적 없어요. 강재훈 회장도 웃었어요. 저도 그래요. 회장실에 있을 때보다 여기 있을 때가 더 행복해요. 아들이 거들었어요. 저도요. 서울에서 빚에 쫓길 때보다 지금이 100배 행복해요. 우리는 웃었어요. 그리고 또 국밥을 먹었습니다. 그날 밤 강재훈 회장이 가기 전에 말했어요. 사장님, 다음 주에 특별한 손님이 올 거예요. 누구신데요? 비밀이에요. 오시면 아실 거예요. 다음 주 토요일. 가게는 평소보다 더 붐볐어요. 손님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후 3시쯤 가게 앞에 고급 승용차가 멈춰 섰어요. 뒷좌석에서 70대 후반의 노신사가 내렸습니다. 단정한 양복, 흰 머리, 지팡이를 짚고 있었어요. 하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강재훈 회장이 급히 나가서 노신사를 모셨어요. 아버님 오셨습니다. 아버님?
강재훈 회장의 아버지였어요. 진한그룹 전 회장 강두식 회장이었습니다. 여기가 내가 말한 그 가게냐? 네, 아버님. 강두식 회장은 가게를 둘러봤어요. 낡은 듯하지만 깨끗하게 관리된 가게를 천천히 살폈습니다. 사장님 인사드립니다. 강재훈 회장이 저를 불렀어요. 저는 급히 앞치마를 벗고 나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목소리는 떨렸어요. 대기업 총수 앞에서 긴장이 됐거든요. 사장님이 김순희 씨시군요. 내 아들을 살려주셨다면서요? 아, 아니에요. 제가 한 게 별로. 고맙소. 강두식 회장이 고개를 숙였어요. 깊이 진심으로요. 저는 깜짝 놀라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고개 드세요. 아니요. 제대로 감사를 표하고 싶소. 강두식 회장은 고개를 들고 제 손을 잡았어요. 제 아들이 죽을 뻔했소. 근데 사장님이 살려주셨소. 제게는 생명의 은인이시오. 제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자리에 앉으세요. 국밥 끓여드릴게요. 고맙소. 강두식 회장은 아들과 함께 자리에 앉았어요. 저는 주방으로 들어가 최고로 정성을 들여 국밥을 끓였습니다. 제일 좋은 고기, 진하게 우린 국물, 신선한 파.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했어요. 국밥을 내오니 강두식 회장은 한 입 먹고 눈을 감았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긴장했어요. 혹시 입맛에 안 맞으신 건 아닐까요? 맛있소. 강두식 회장이 눈을 떴어요.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이 맛. 오래전 어머니가 끓여주시던 국밥 맛이요. 그는 떨리는 손으로 국밥을 떠먹었어요. 70년을 살면서 이렇게 진심이 담긴 밥을 먹어본 게 언제인지 모르겠소. 강재훈 회장도 눈물을 닦았어요. 아버님, 제가 여기서 느낀 게 그거예요. 진심이요. 그래. 진심이구나. 강두식 회장은 국밥을 다 먹었어요. 그리고 저를 불렀습니다. 사장님, 하나 부탁이 있소. 네, 말씀하세요. 우리 회사 직원들한테도 이 국밥을 먹이고 싶소. 가능하겠소? 제 눈이 커졌어요. 직원들요? 진한그룹 직원이 3,000명이요. 그 사람들한테 이런 진심 어린 밥을 먹이고 싶소. 강재훈 회장이 거들었어요. 사장님, 직원 식당에 납품하시는 건 어떨까요? 직원 식당이요? 네. 본사 건물에 직원 식당이 있어요. 거기 메뉴로 사장님 국밥을 넣고 싶어요. 저는 숨이 막혔어요. 그런 큰 곳에 제가 할 수 있어요. 강재훈 회장이 제 손을 잡았어요. 사장님은 이미 8개 호텔에 납품하고 계세요. 직원 식당 하나 더 추가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강두식 회장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장님, 부디 부탁하오. 우리 직원들한테 좋은 밥을 먹이고 싶소. 저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해볼게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날 이후 제 인생은 또 한 번 바뀌었어요. 진한그룹 본사 직원 식당에 국밥을 납품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500인분씩요. 아들과 저 그리고 새로 뽑은 직원 5명이 함께 만들었어요. 힘들었지만 행복했어요. 제 국밥을 먹고 직원들이 맛있어요. 힘이 나요. 라고 말할 때마다 보람을 느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겨울날 눈이 내렸어요. 가게 문을 열려는데 밖에 또 누군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또 다가가 보니 젊은 여자였어요. 배가 불러 있었습니다. 임신부였죠. 옷은 낡았고 얼굴은 창백했어요. 아가씨, 괜찮아요? 여자가 눈을 떴어요. 겁에 질린 눈빛이었습니다. 갈 곳이 없어요. 도와주세요. 저는 1년 전 강재훈 회장을 만났을 때가 떠올랐어요. 그때도 이랬었죠. 일단 들어와요. 따뜻한 거 먹어야죠.
여자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가게 안으로 안내하고 의자에 앉혔어요. 잠깐만 기다려요. 국밥 끓여드릴게요. 주방으로 들어가 국밥을 끓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또 무슨 일이 생기려나? 하지만 겁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기대됐습니다. 사람을 돕는 건 옳은 일이에요. 그리고 그 선한 마음은 언젠가 돌아온다는 걸 저는 이제 알아요. 국밥을 여자에게 내밀며 저는 말했어요. 천천히 드세요. 그리고 걱정 마요. 다 잘 될 거예요. 여자는 눈물을 흘리며 국밥을 먹었습니다. 창밖으로 눈이 계속 내렸어요. 하얗고 깨끗한 눈처럼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은 보이지 않았지만 따뜻한 빛이 느껴졌습니다. 세상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과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 저는 운 좋게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쪽이 됐습니다.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이제 알아요. 그리고 알아요. 국밥 한 그릇의 따뜻함이 누군가의 인생을, 그리고 제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요. 다른 이야기가 궁금하시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